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2기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거를 했고 또 어떤 거를 배웠고 뭐 이런 거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많은 분들 여기 기후변화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는 실제하고 또 사람들의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설에 동의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좋은 뉴스는 이제 일반인들도 과학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에 많이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안 좋은 점은 배드 뉴스는 이런 게 정책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어요. 아까 다른 연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아무래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바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아무래도 많이 그런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떠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기후변화에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자주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담는 그 일회용기들, 그다음에 뭐 젓가락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최근에 그 뉴스에서 서울신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강 근처에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고 이런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버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따로 분리수거를 하지도 않고 안에 이제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많이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버리는 게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피크닉을 가면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이 그만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밀접한 생활과 얼마나 일회용품 사용과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저는 작년에 클라이밋 스카우트에 참가를 한 게 또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단체 이름도 우리들의 미래지만 초등학생들은 진짜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아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등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더 높게 유도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버릇이 그러니까 굉장히 물건을 오래 쓰기도 하고 또 재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 버릇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바다 운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웃으세요? 아나바다 운동을 했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 가져와서 친구들이랑 교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트병 다 먹고 이제 남은 거 잘라서 거기에 조그마한 화분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뭔가 버릇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의 대상으로 기후 소양을 높여주고 얼만큼 이게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클라이밋 스카우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부분 이제 활동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에 업로드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보면 다 팀별로 앉으신 것 같은데 팀끼리는 오프라인에서 아마 회의를 많이 할 테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리게 될 텐데요. 이거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 다른 학생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줬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고 그걸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는 게 굉장히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활동일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 방법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지 같이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를 공유한 친구도 있었고요. 오른쪽은 각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 주제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고, 그 말고도 이제 뭐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SNS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를 할 때 같이 외부 활동을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올려서 꾸준히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장으로도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SNS를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도 많이 뭔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걸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가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설해초등학교에 나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게임을,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후변화를 테마로 해서 했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조그마한 로봇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태양광으로 구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 조도 있었고,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초콜릿을 뭐 녹여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을 사용한 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복잡하게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면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한 번 먹으면은 이게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이만큼 발생이 되면은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된다, 혹은 나무 몇 그루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시화시켜가지고 만들어주면 훨씬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고문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우선은 저희 조가 하나 작성했고, 전 개인적으로 2개를 작성을 했어요. 아마 계속 이제 교육 준비를 하시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뭔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많이 아이디어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뭔가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 기고문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담을지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거를 아마 이번에도 필수로 작성을 하죠. 그렇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내가 관심이 있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그거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이런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도 작년 COP23에 지원을 받고 다녀오게 됐어요. 이 COP23 같은 경우는 원래 저번 해에는 피지가 의장국이었는데 거기 인프라가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독일 보내서 진행이 됐고요. 우선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감명 깊었던 그런 부분이, 우선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선 IIS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GCF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기관들이 와서 본인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국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많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 사진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인데요. 왔을 때 아까 이손 변호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2021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부 없애겠다. 그리고 파리 협정에 미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프랑스 주도하에 유럽이 이런 것들 다 채워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COP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COP는 내가 돈 내고 들어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의 쿼타가 있고 딱 그만큼만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라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엔 서울의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제 또 좋은 기회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했었던 게 양보이스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젊은 세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젊은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김상현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그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레이즈할 필요가 있고,
그 레이즈 하는 것은 굳이 글로벌 플랫폼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클라이밋 스카우트 참여를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 영보이스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많이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